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 상당 재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민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여론조사를 직접 진행한 K스탯 리서치 하동균 상무 모시고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여론 추이 등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대선 살펴보죠. 또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네. 초접전 양상인데 이 지지도의 흐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선거가 아무래도 종반으로 좀 접어들면서 두 유력 후보의 지지층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또 지지도가 이게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섣불리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좀 어렵고요. 그동안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 관련해서 네거티브 운동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하루 걸러 한 건씩 후보나 배우자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고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까지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의 부침 현상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충북지사 선거 여론조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달 넘게 남은 상황인데 선거 구도 여전히 좀 알 수가 없겠죠?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앙 정치 경험이 있는 일부 후보들이 이제 그 보기에 포함이 되면서 결과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대선이 좀 남아 있고 또 그 대선에 모든 관심들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여야 후보군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유명한 후보,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조금 더 지지도가 몰리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어떤 그 후보들의 경선 그리고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선거 구도가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이 네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K스탯 리서치와는 최근 세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충북의 여론 민심의 변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짚어본다면 좀 어떨까요? 뭐 대선 후보 지지나 정권 교체 또는 유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부분 말이죠. 예,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대 선거에서 충청도 그리고 충북의 민심은 전국의 여론과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호남이나 영남과 같이 특정 후보에 좀 뚜렷하게 지지를 보내는 이런 지역적 특성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충북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관심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대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매 조사마다 1위 후보가 바뀌거나 또는 그 오차범위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좀 벌이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충북 도민들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바로 다 마음을 다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가 그 민심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남은 일주일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역대 선거에 비춰봤을 때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이 여론조사가 실제 표심과는 얼마나 일치를 했었나요? 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떠한 변수들이 발생할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부분들은 투표하실 분과 하지 않을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요.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선거 직전 마지막 조사이기 때문에 앞서 조사들보다는 실제 결과가 가까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결과에서 보시듯이 후보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고요. 지난 조사 대비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더 줄어들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은 후보 간 접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구나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누가 1위니까 지금 당선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남은 일주일 동안 후보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유권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워낙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네거티브에는 유권자들이 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거 관련된 많은 의혹과 해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보 보수층들은 지지 후보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봐지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중도층, 부동층이 어떻게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인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떤 후보의 지지층들이 보다 투표장으로 많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마지막 어떤 선거 결과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됐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만 해도 내일까지 여론조사 보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좀 어떤 게 정확한 날짜인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3월 2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밝히기만 하면 3일 이후에도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월 3일 이후에도 공표나 보도가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캐스트 리서치 하동균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유권자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에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